안녕하십니까.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그냥 월요일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상승의 시작이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승이 중요합니까? 결국 내 종목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이 이번에 좀 웃음꽃을 활짝 피면서 좀 일정 부분 현금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또 이러한 상승이 이번 주 내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상승 결국 무엇이 거래소를 1%대, 그다음에 코스닥을 거의 2%, 1.98이죠. 거의 2%대 상승을 이루어지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예요. 뭘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출국한 거 이거 하나가 그냥 시장을 그냥 흔들어 버리면서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참 1개월 전, 2개월 전 제가 이제 주식 심화론 아니면 배워야 산다 여기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 이재용밖에 없다라고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재용이 그냥 단순하게 출국한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시장이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상승했는데 향후 이재용이 추가적인 일단 요번에 가면은 그 미국 투자권에 대해서 이제 클로징 이제 사인하겠죠. 텍사스 오스틴으로 하든 테일러로 하든 뭔가 하나 할 거예요. 그 이후 뭔가 새롭게 우리가 미래 성장을 위해서 M&A를 할 것이고 또 이거 이후에 뭔가 추가적인 투자를 할 거야라는 게 딱 나왔을 때 시장이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어 라고 한다면 시장은 또다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국한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이 한번 반응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은 이재용이 가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게 없으면은 또 그냥 그나물의 그 밥 될 수 있는 게 우리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월 12일 날 2901을 만들었죠. 2901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한 달 동안 버벅대다가 2903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점 만들어 버리면서 이제 양봉을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개파락 해놓고 양봉 때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그 다음날 대부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 이날은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는데 그 다음 금요일 날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하면서 제대로 끌어올렸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은 이재용의 역할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때도 똑같았어요. 바닥에서 양봉 3개 때리고 버벅대고 더 떨어진 다음에 갔어. 그러면 이번에 양봉 때리고 일단은 이재용 효과는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때도 갭 떠놓고 음봉 때렸죠. 내일도 갭 떠놓고 음봉 자리예요. 일단 올라가는 자리에서 음봉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갭 떠놓고 살짝 음봉 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인 추세 흐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결국 이재용이 뭔가를 시장에 던져주기 전까지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버벅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뉴스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가지면 일단 3050까지는 열려져 있다. 거기가 어딘데? 60일 이평선 아마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일단 상승을 좀 열어놓고 가면 되고 이재용이 뭔가 좀 시장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투자 이야기, M&A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일단은 3150 여기 위에 있는 200일 이평선까지도 또 열려져 있다라고 보시고요. 시장이 미쳐버려가지고 이재용의 그 효과를 막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위에 있는 매물대 다 잡아먹고 한번 신고가도 가능할 수도 있다. 제가 그거는 2달 전, 1달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결국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지 못했던 이 3316 이 고점을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느냐? 못 가라는 법 없어요. 시장이 반응하기 나름이에요.
반대로 또 이재용이 가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와서 별로 한 것도 없어 커피나 마시고 오면은 버벅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단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연출돼 있고요. 그것을 또 이제 대표해 주는 게 우리가 이제 미증시도 보면 지금 이제 가장 나스닥 다우 그 중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이제 S&P 500인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다시 양봉 때리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서 3대 지수가 또 이번 주 다음 주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최근 흐름 보면은 살짝 조정 주고 오르고 살짝 조정 주고 오르고 살짝 조정 주고 오르고 이러한 모양새 아주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가 이렇게 견조하게 가는데 우리 증시는 그동안에 바보짓을 했죠. 바보짓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은 다르게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시장 자체는 아주 완벽하게 쌍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건 또 나름대로 제법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러한 추세 흐름의 가장 중심은 결국 미국에서 이재용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그것이 뉴스화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진짜 신고가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 부분 또 강한 상승 아니면은 또 바보같이 버벅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오늘 시장의 중심 이 반도체가 움직여줬는데 거래소국 코스닥이고 이 반도체 종목군이라든가 그 비중은 굉장히 크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볼 땐 거의 뭐 한 30% 되기 때문에 이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게 되면 지수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철저하게 이 반도체에 대해서 짓눌렀는데 뭐 그 이전에 뭐 DDR5가 관련돼 가지고 심텍, 대덕전자 뭐 이런 애들이 독보적으로 올라오면 좋지만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어땠어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모두 굉장히 상승을 주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쉽게 내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결국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결국 먼저 DDR 같은 경우도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OLED 섹터거든요. 그럼 이 OLED 쪽에서 이 PCB, FPCB, RFPCB 이 여기에 중심이 심텍, 대덕전자 결국 이런 애들이 앞으로 향후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하면서 걔네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도체 시장도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는 30%야. 시장이 100억짜리야. 그러면 메모리는 330억, 비메모리는 70억.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억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냥 주름을 잡아요. 근데 이쪽 비메모리 쪽에서는 걸음마 단계야. 그러니까 이 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뭔가 캐파를 늘린다면 회사의 큰 매출액 구성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메모리 쪽으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이 비메모리에는 일단 이 컴퓨터로 보면은 CPU, GPU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휴대폰 쪽에서는 그거에 버금가는 이 AP라는 게 있어요. 모바일 AP.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우리 만약 차량용 이 쇼티지 난다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이게 이제 MCU라고 하는데 이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형 반도체 이건 메모리하고 비메모리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건데 이게 MDL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주문형 반도체 ASIC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쪽에 후공정 테스팅하는 업체 결국 이 AP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CPU에 해당하는 요 AP 요게 핵심적으로 후공정하는 업체 일반적으로 뭐 네페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더 큰 그릇은 CIS예요. 이게 뭐냐?
이미지 센서. 자, 우리 휴대폰 보면은 어때요? 카메라가 갈수록 많아지죠. 그걸 디지털화하는 게 CIS예요. 근데 이 휴대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동차 지금 막 전기차 엄청나게 막 붐붐붐 그러는데 향후 시장은 어디로 가야 돼요? 자율주행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보통 한 8개 카메라가 있다는데 그 이상 카메라가 달려버릴 거예요. 그럼 카메라 찍은 것을 그 디지털화해서 또 뭔가 중심 컴퓨터로 오기 위한 그게 결국 CIS인데 이쪽의 시장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커질 거고 삼성전자가 이쪽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럼 이쪽 종목이 뭘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라고 제가 숙제 하나 드립니다. 결국 이 비메모리 쪽으로 해가지고는 요 AP 요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CIS 요 기업 분명히 관심 갖고 보게 되면 결국 이러한 종목들은 주가가 가든 안 가든 괜찮아. 시장이 깨지면 깨질수록 결국 향후 시장이 깨지면서 주가 빠지는 건 괜찮은 거예요. 뭐 내 것만 빠지나? 다 같이 빠지는데. 그죠? 그러나 빠졌지만 향후 시장에 주도적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주도적으로 주가 상승이 날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그런 애들을 매수해야죠. 근데 향후 시장이 보니까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그럼 처음부터 너무 확 박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락했을 때 그때 비중 좀 늘려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손가락 빨고 더 이상 비중 늘릴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매매할 땐 비중에 대한 생각, 시장 흐름에 대한 생각 이러한 것들도 염두에 두면서 종목을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추가적으로 우리 이제 또 이 팹리스, 파운드리 뭐 이러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팹리스 뭐예요? 일단 공장 없어. 설계만 하는 거. 이런 대표적인 게 결국 퀄컴, 엔비디아, 애플, 삼성전자, 인텔 이러한 기업들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얘는 뭐예요? 설계는 못해. 그냥 생산만 해.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게 TSMC 우리 대만 기업 많이 이야기하죠. 항상 삼성전자하고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본에서 TSMC 공장 하려고 또 막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인텔, 그다음에 DB 하이텍이 있습니다. 이 DB 하이텍 어찌 보면은 이 주가 흐름에 있어서 그닥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거든요. 작은 기업 중에 얘네가 증설을 안 해. 증설만 하면은 좀 더 커갈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증설했더니 물량 안 와 그러면은 댐탱이 있을까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럼 결국 얘네가 좀 뭐랄까 증설 투자 이런 얘기나면 주가는 좀 더 탄력적으로 갈 텐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약한 게 DB 하이텍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2차 전지들 걔네들 왜 갔을까요? 증설 왜 향후 실적 좋아질 거야라고 하면서 그거 끌어다가 주가 올려버린 거거든. 근데 DB 하이텍은 그냥 나 있는 것만 할게 라고 하니까 안 올라가는 거죠.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DB 하이텍은 나중에 공시 보면서 증설 얘기 이런 거 나오면 뻥 치고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조정 줬다가 다시 갑니다. 왜? 증설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막 늘러붙어서 올라간 다음에 그 기대감을 한번 또 주가 하락시키면서 조져버려요. 근데 그 증설에 대한 그 모멘텀은 살아있죠. 그러면 올랐다 죽여놓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2차 전지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에 이러한 증설 얘기가 벌써 그 이전에 나왔는데 그때 올라갔다 반 죽였다가 올리면서 그 뉴스를 다시 섞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경우는 좋은 뉴스는 누적돼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누적된 다음에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한 부분 우리가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종목마다 한번 흐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온 국민이 갖고 있는 이 삼성전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우리 한번 좀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좀 보면요. 자, 일단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게 뭐죠? 60일 이평선이야. 자, 이것을 치고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치고 가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힘이 필요하고 지금 이 삼성전자도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이제 매물대가 많이 쌓여졌죠. 그 이전에 여기 많이 있던 것들이 일정 부분 이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어. 그럼 결국 여기에 매물이 이렇게 자꾸 늘어난다라는 건 횡보가 길어진다라는 거죠. 횡보가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이 자리에서 바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재용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그게 나오기 전에는 또 여기서 좀 버벅대겠죠. 그럼 얘는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이제 60, 20, 요게 20, 60, 요 사이에서 좀 버벅댈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냥 60일 이평선까지 갭 떠버리는 거야. 갭 떠버리고 가게 되면은 보통 이러한 차트에서 내 주가가 여기에 있어. 내일 보니까 얘가 60일 평선을 갭 떠버리네. 이 갭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한두 호가, 세네 호가 살짝 60일 이평선까지 터치하는 척 해놓고 세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트 흐름에서 60선을 치고 올라간다는 건 어지간한 매물 나 다 무시하고 잡아먹고 가겠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차트 볼 때 60일 이평선을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러한 종목은 제가 봤을 때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여튼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기에 있는 걸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얘의 기본적인 매물대가 어디세요? 74,000, 76,000, 그다음에 8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것들은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얘가 풍 치고 올라가게 되면 아마 여기 한 76,000원, 77,000원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한번 8만 원까지 보자. 여기 이걸 치고 가려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 개인 투자자가 시뻘겋게 그냥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앵간해 가지고는 어지간한 거래량 싫지 않고선 그거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8만 원까지 우리가 이 삼성전자는 목표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그 요도방정 뛰는 우리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자, 뭐 유럽 쪽에서 그 승인에 관련돼 가지고 그냥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정말 나쁜 놈들이죠. 갭도 놓고 이렇게 장대 음봉 때려버리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 기죠? 앵간해 가지고 그래 난 셀트리온 네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볼 거야. 그러한 분들만 갖고 있지. 겁먹고 가는 사람들은 다 팔아. 근데 요게 나름대로 이 세력이 움직였다라는 게 요 20선을 안 깨잖아요. 나쁜 놈이면 이거 깼다가 올릴 텐데 깨지도 않고 갔다라는 건 한번 갖고 계셨다면 버틸 만한 자리였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역배열이잖아. 이격도 크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차익했어야 돼요. 차익. 60일 이평선에서. 얘가 이제 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러한 캔들 나오면 어떻게 돼요? 3거래일 안에 올라가줘야 돼. 3거래일 안에 올라감이 없이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또 이 음봉까지 다 잡아먹고 이 21 이평선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일 안에 졸졸졸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든지 3일 안에 안 올라가 그러면 다시 질질질질 하면서 이 장대 음봉을 감싸는 확인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모색하면 모색을 할 텐데 여튼 얘 이러한 모양 보인 다음에 또 이 가격 깨고 내려가면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 여기서 털었다라는 거야. 누가? 세력들이. 아니 털지 않고서는 얘가 여기서 이게 떨어뜨려서 여기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 저점을 깼다라는 건 결국 여기서 이러한 행동, 장대 음봉, 윗골이다는 거 이게 추가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매수한 게 아니라 흔들면서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은 일단 3일 안에 올라가 주든지 조금 아니면은 다시 여기까지 내려올 것이고 여기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우리 자동차도 또 많이 갖고 계신데 자동차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자동차는 나름대로 그림은 살아 있어요. 주가만 징그럽게 안 가는 거지. 그럼 주가 징그럽게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버려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지금 차트에서는 절대 버리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 지금 61이평선 21이평선 위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정배열 났어요. 정배열 났는데 주가 왜 이렇게 개똥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결국 얘가 그닥 나름대로 힘은 없다라는 거죠. 이 박스에서 그냥 질질거리는 거야. 성질나지. 지금같이 이렇게 시장 가는데 뭐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차트는 내가 봤을 때 버리는 건 아니에요. 버리는 건 아니고 결국 얘 같은 경우도 이 윗단에 있는 매물들 지금 여기서 다 잡아먹었잖아. 지금 거의 매물이 여기 쏟아져 있죠. 볼까요? 여기가 14%, 여기가 몇 프로냐? 16%. 그러면 두 개 합쳐가지고 30%가 여기 있는 거야. 전체 물량에. 그러면은 나머지 물량은 물론 요거 위에 거의 60% 이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게추가 아직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30%인데 한 40% 이상까지 더 가.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하냐? 얘가 1주, 2주 더 바보 짓을 하겠지만 그 바보 짓 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시장도 견조하고 그러면은 땅 치고 가요. 그럼 결국 이거 땅 치면 어떻게 돼? 이 윗단에 있는 매물대 그닥 없잖아. 없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볼 수 있는 거야. 23만 원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한 15% 정도의 상단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1, 2주 정도는 아니면 2, 3주 정도는 저렇게 오락 내리락 한다. 왜? 위에 있는 거 좀 걷어내야 되거든요. 항상 위에 매물이 많으면 그걸 우리가 썩은 물이라 하는데 그 썩은 물을 좀 뽕 뚫어가지고 좀 흘러내리게 해야 돼요. 밑에서 흘러내리게 되면 그 잡아먹고 일정 부분 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차트는 내가 봤을 때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는 뭐야? 보유지 뭐.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다음에 삼성전자도 한번 삼성물산 한번 볼까요? 삼성물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삼성물산 딱 징그럽네. 그죠? 어쩜 이렇게 징그럽게 뺄까? 14만 6천 원 고점 만들어 놓고 아주 전형적으로 이걸 이렇게 내려가는 걸 뭐라 그래요? 피 말린다고 그래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방에 20%를 빼버리든지 그러면 그냥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허건날 2%, 1%뭐 요지랄로 빼다가 어쩔 때 뭐 한 2% 올려가지고 가나 보면 그 다음날 또 3% 빼고 이게 전형적으로 이랬는데 왜 이런 모양새 보여줬을까? 결국 최근에 삼성그룹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안 가요. 시장 자체가 큰 쪽에서의 움직임이 전혀 안 나타나니까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큰 손들 자체가. 일단 오늘도 거래대금이 뭐 한 22조, 23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이들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삼성물산 애매하죠. 이거 건설로 봐야 되나, 서비스로 봐야 되나, 뭘로 봐야 되나 애매해요. 물산으로 봐야 되나. 여튼 이런 애들은 그냥 좋을 때는 이쪽 섹터 붙여서 올리고 또 이쪽 섹터 붙여서 올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면서 갈피를 못 잡는 거지. 그럼 이게 바닥인가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아직 몰라요. 왜? 이 패턴 여기서도 나왔잖아. 기죠? 이렇게 양봉 두 번 나왔으니까 얘 간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결국 일단 이 21이평선을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 보이고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이 20선에서 지켜주면은 거기가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추매 한번 고려해 볼까라는 자리가 됩니다. 여튼 삼성물산 갖고 있으면 성질 나지만 그렇다고 불안해할 종목은 아니에요. 왜? 어찌 보면 삼성전자의 메인이거든. 일단 삼성전자 메인하면 삼성전자, 물산, 삼바 뭐 이 세 종목 정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셋 중에 하나인 삼성물산인데 이렇게 빠졌다 그래서 불안하다기보다는 그냥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그냥 기분이 더럽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얘 바닥 나왔냐 할 때 아직 바닥은 좀 멀은 것 같고 향후
이 20선 이걸 돌파하는 모습 나오면 그때가 오히려 매수 아니면 비중을 확대해야 될까?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얘 잘 봐봐요. 매물대 여기 쌓여져 있죠? 지금 여기서 이 매물이 좀 들어와 줘야 돼. 안 들어오잖아. 그럼 횡보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좀 추가적인 이야기는 또 우리 월요일이면 제가 6시에 공개 방송 하지요. 그 공개 방송에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